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주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가 엇갈렸다는 점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했는데요. 어제 우리 시각 장중에 나왔었던 중국의 제조업 지표는 개선됐지만 미국의 제조업 지표, ISM 제조업 지수가 전달보다 또 전망치보다 낮은 50.2로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도 오늘 두 가지가 발표됐는데요. 8월 경상수지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보다 0.6%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10개월째 0%대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금리 인하 효과를 감안했을 때 사실상 마이너스 물가에 임박했다라는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에 대해서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는 미국 경제보다 중국 경제에 더 큰 영향력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일단 증권가에서 또 우리 증시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들이 여러 차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익 모멘텀이 상향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두 가지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는 선진국을 제외하면 여타 증시들이 최근 3년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12개월 예상 PBR이 0.9배, 여타 국가 중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어떤 뚜렷한 재료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40포인트가량 끌어올려놨습니다. 빠르게 올랐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가파른 상승 이후에 현재는 단기 저항권에 진입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저항권을 딱 맞닥뜨리고 나서 이 부분을 뚫어줄 만한 모멘텀이 있으면 좋을 텐데 오늘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합권 내에서 다소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지수는 좀 조정 양상을 장 초반에 좀 잠깐 나타내나 싶었는데요.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오가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폭이 크지는 않고요. 1포인트 정도의 하락 흐름, 전거래일 조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0.09% 하락, 1977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수급 상황인데요. 현재 개인 쪽의 포지션부터 좀 살펴보시면은 개인이 576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매수폭을 늘려가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 오늘 23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개인과 기관의 매수입니다.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 오늘 계속해서 좀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788억 원 출회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수급 포지션은 장 초반부터 좀 뚜렷하게 포지션 구축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업종별 동향입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크게 밀려나는 쪽이 의료종밀 1%대 하락이고요. 전기전자 쪽 아무래도 좀 눈길이 가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업종지수 0.93% 하락입니다. 증권과 철강금속, 건설도 오늘 장 0.5%가량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업종 보시죠. 오늘 가장 좀 양호한 쪽이 운수창고 쪽인데요. 운수창고보다 종이목재가 좀 더 탄력을 키우네요. 1.1% 정도의 오름폭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운수창고도 1% 가까운 상승 흐름 나옵니다. 의약도 반등세가 지속됩니다. 0.97%의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3개 업종 정도가 1% 안팎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보험과 음식료품도 0.5% 안팎의 상승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부진합니다. 파란불을 켠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요. 쭉 보시면은요. 삼성전자가 현재 1.5%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지수에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바닥권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은 아래쪽으로 다시 방향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 시즌이 가까워 올수록 점차 더 힘이 빠집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실적에 대한 목표치 하향 조정도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IT주 좀 더 체크를 해보시면 SK하이닉스는 반면에 상승하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조금은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대의 상승 흐름. 아모레퍼시픽 상승세 이어지기는 하지만 제한적이고요. 기아차도 아주 소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생명 1.5%대 오릅니다. 하락 종목 쭉 보시면은요. 상승이나 하락 모두 다 그 폭은 제한되고 있다는 점 특징되겠는데요. 현대차, 한국전력,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삼성 SDS 정도 현재 마이너스권이고요. 이 가운데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자동차주들이 현재 상승 전환 시도하고 있다는 점 10시 구간대 들어서면서 눈에 띄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약하지만은 오늘 또 IT 부품주들은 일부 선전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삼성전기가 오늘장 3% 가깝게 오르고 있고요. LG그룹 내에서도 물론 그 폭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강한 탄력은 아니지만은 LG디스플레이, 이노텍, 전자까지 0.5% 안팎의 고른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사이즈를 조금 좁혀보면은 뉴스가 있었던 종목들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고영이 4%대고요. 동훈아나텍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조금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동훈아나텍은 기분 좋은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스마트폰 쪽에서의 카메라 모듈 이 부분에 대한 수혜주다라는 분석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6% 가까운 상승 흐름. 특히나 IT 부품 쪽에서 좀 눈에 띄는 그룹 이 있다면은 바로 LED 관련된 종목일 텐데요. 오늘 루미마이크로, 서울반도체, 동부라이텍 이 종목들이 모두 다 동반해서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선 충전 관련된 종목으로 좀 묶이는 RF텍도 오늘장 3%대 상승을 하면서 앞서 보신 삼성전자와는 조금은 다른 이 IT 부품주들의 흐름 좀 오늘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 특징주 LG전자입니다. 그동안 이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계속해서 좀 부진의 목소리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계속 아래쪽으로 뻗어 내려갔는데요. 뭔가 새로운 제품을 내놓으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스튜디오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LG전자입니다. 네, LG전자가 오늘 새로운 전략폰 V10을 공개했습니다. V10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예정인데요. 이 증권가에서도 이 LG전자의 V10 출시와 관련해서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 현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신규 스마트폰 V10 공개라 헤드라인 잡았고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53,000원에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 V10을 공개했다는 점에 역시 주목을 했고요. 3분기부터 흑자 전환으로 실적이 개선될 거라 전망했습니다. LG전자가 카메라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새 전략폰 V10을 내놓았는데요. 네, V10의 V는 어드벤처와 비주얼을 의미하고 10은 10가지 새로운 사용자의 경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V10은 특히 세계 최초로 120도 화각 광각 렌즈를 추가로 달아서 5명에서 6명이 셀카봉 없이도 여유 있게 셀프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 고가 스마트폰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가격은 기존 것보다 저렴하게 80만 원대 밑으로 79만 9,7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전략폰 G4 대비 3% 낮은 수준인데요. 한편 현대증권은 LG전자가 3분기부터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스마트폰 반전카드 마련이라 헤드라인 잡았고요.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 목표주가 7만 원에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V10과 넥서스 5X로 스마트폰의 새 진용을 구성했다고 했고요. 시장 점유율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예상했습니다. LG전자는 이제 휴대폰만 잘해준다면 가전과 TV와 더불어서 3박자가 맞는다는데요. G4 판매 부진에 따라서 모멘텀 공백기가 이어졌다면 하반기는 V10과 넥서스 5X가 구원투수가 될 거라 전했습니다. 넥서스 5X는 V10에 앞서서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네, 넥서스 시리즈는 점유율과 수익성 면에서 효자 노릇을 해왔다고 합니다.
넥서스 5X는 특히 보안과 센서, 카메라 기능 향상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모바일 결제 시스템 안드로이드 페이를 탑재했고 또 지문인식과 토큰 시스템 등을 사용해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LG전자가 세 번째 참여한 이 넥서스 프로젝트는 최신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켰고 또 구글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선진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긍정적이라 전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V10의 스펙 공개 다소 아쉬운 출시 시점이라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55,000원에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예상 판매 대수는 높지 않았지만 LG전자의 스마트폰 전략은 확립했다고 했고요. 신규 부품 관련 업체들에게는 수혜가 전망된다고 했습니다. 지프의 부진을 어느 정도 만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갤럭시 노트 5, 또 아이폰 6X 등 경쟁 모델들이 이미 출시된 점을 감안했을 땐 예상 판매 대수는 그리 높지 않을 거라 전망을 했는데요. 다만 V10을 통해서 LG전자가 스마트폰 전략을 확실히 확립했다는 것은 긍정적 포인트라 말했습니다. 또한 크루셜텍 등 이 V10에 신규로 장착되는 부품들을 제조하는 업체들에게도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LG전자의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55% 상승한 4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680선이고요. 현재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조금 더 탄력이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는 0.5% 정도의 상승이고요. 688선, 어제는 680선 초반이었다면 오늘은 680선 후반대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5일선, 10일선 모두 다 위쪽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루 동안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오늘 갭상승으로 좀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중에는 대체로 거의 변동폭이 한 2포인트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장중 고점이 688.83포인트, 거의 현재 부근과 크게 좀 다르지 않고요. 이렇게 강보합권에서 오늘장 옆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도 보시죠. 오늘 보시면 외국인 쪽에서 좀 사고 있습니다. 102억 원의 매수 우위. 9시 40분 구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포지션을 바꾸더니 빠르게 매수폭을 늘렸다는 점 오늘장 눈에 띄고요. 외국인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매도, 코스닥에서는 매수로 대응하면서 조금은 다른 수급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36억 원의 매도, 그리고 기관이 18억 원 정도 팔고 있는데요. 개인도 다소 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수급 포지션이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이 정반대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럼 특징적인 종목군도 한번 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는 다음 카카오가 급등을 하면서 시총 1위를 재탈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셀트리온이 반격에 나서면서 시총 1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선의의 경쟁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두 종목이 나란히 오르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장 5%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71,4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장중 고점에서 시총이 8조 원 정도에서 좀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요. 현재도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많이 좀 멀어지지는 않은 모습이 있죠. 셀트리온은 지금 미국 쪽에서의 힐러리 의원의 약값 관련된 이런 부분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악재로 해석이 됐었다가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셀트리온에는 이 부분이 오히려 또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일각의 좀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카카오 어제장에서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앞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 여기에다가 다음 카카오와 합병 1주년을 맞이하면서 주가가 다시금 좀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도 이런 모습이 이어지면서 1.88%의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쭉 보시면은요, 오늘 전반적으로는 혼조 양상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하락 종목 가운데 특징주 이오테크닉스 되겠습니다. 현재 이오테크닉스만이 시가총액 탑10 가운데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10만 원이 아슬아슬합니다.
10.4%의 급락이고요. 10만 800원 선 턱걸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 저점 부근에서의 움직임인데요. 증권사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레포트 내용을 보아하니 지금 반도체 투자가 감소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정적 분석이었고요. 3분기 실적도 당초의 기대치에 약간은 못 미치는 수준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 빠르게 위축되면서 오늘장 시총 탑10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눈에 띄는 테마군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인터넷 전문은행입니다. 어제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이 등록 마감일이었는데요. 총 3개의 컨소시엄이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던 재료였고요. 이 부분이 먼저 반영됐던 종목들은 오히려 상승폭을 반납하고요. 시장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종목들이 오늘장 수혜주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바일 리더가 그렇습니다. KT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라는 소식이 오늘장 부각되면서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브리즈텍도 비슷하게 좀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입찰이나 예비 인가와는 조금은 좀 동떨어져 있지만 전반적인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든지 핀테크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최근에 나이스 그룹주들이 동반해서 움직입니다. 현재는 나이스 DNB가 21%대 급등이고요. 나이스 정보통신, 나이스 평가정보 모두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재료가 노출되면서 오늘장은 1%대 조정받으며 약간의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KT나 SK텔레콤 같은 종목들은 크게 좀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이어서 두 번째 테마 보겠습니다. 오늘장 대북 경협 관련주들이 웬일인지 다시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오는 10일쯤을 경해서 이 북한 쪽에서의 로켓 발사가 있지 않을까 다소 좀 우려가 있었는데요. 시장에 최근에 좀 나오는 이슈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 10일경의 로켓 발사는 좀 힘들 거라고 합니다.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는데요. 지금 북한 쪽에서도 열병식 준비가 한창인데 이 부분 준비로 인해서 오히려 로켓 발사 쪽은 다소 좀 뒷전으로 밀릴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종목군들 가운데서 현대상선이 7%대 상승이고요. 코아스, 이화공영, 제형솔루텍, 에머슨 퍼시픽 2에서 5%대 고른 상승이지만 지금 현재 캔들 보시면 대체로 윗꼬리가 달립니다. 장중 고점 대비로는 탄력이 다소 둔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12월물, 어제는 240선 잠깐 좀 구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소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0.23%. 사실 조정이긴 하지만 전일 종가와 많이 다르지 않고요. 이로 인해서 238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선물 쪽에서 현재 개인은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400계약 정도의 매수고요. 기관이 200계약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쪽에서 360계약의 매도 우인데요. 오늘 선물 포지션은 유가증권 시장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